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 세상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인지컴퓨팅 연구실의 나승훈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지컴퓨팅 연구실이라는 곳이 대학에 지금 있습니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먼저? 예,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 인지컴퓨팅,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지적인 과정을 컴퓨터로 이렇게 모사하는 그러한 쪽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연구실이라고 사실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좀 인지적인 어떤 과정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해서 그래서 인지컴퓨팅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사실 이제 인간의 그 인지적인 과정은 뭐 지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언어를 인지하는 것도 있고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뭐 추론하는 능력 네.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언어 인지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어 인지는 이제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 언어 처리라고 부르는데 그 언어 인지하는 그 능력 자체가 인간과 이제 동물을 사실 구분짓는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지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능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연구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여는 말에도 얘기했지만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관심을 끌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 쉽고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그 AI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줄여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지능을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는 어떤 그 인간의 고유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지능과 흡사한 어떤 그런 모델을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이제 그 다양한 지능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이해하거나 뭐 우리가 장면을 뭐 살펴본다든가 네. 또 물체를 인식한다든가 그런 부분부터 해서 또 뭐 어떤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춘다든가 또 이번에 또 알파고처럼 바둑이나 바둑을 두는 컴퓨터죠. 예, 그리고 게임 쪽에 좀 더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지능적인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그 컴퓨터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전문 용어 모르시더라도 인간의 지능처럼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컴퓨터에 심어줘서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에 바둑 보셨습니까? 예, 바둑 봤습니다. 예. 어떤 심정으로 보셨어요?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제 사람이지만 예. 일단은 알파고가 그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했을 거라고는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고요. 그래도 좀 지금은 바둑을 이제 접하기 전에는 네. 이세돌 구단이 뭐 그 인터뷰 한 것처럼 5대 0이나 이렇게 뭐 4대 1 정도로 이렇게 좀 인간이 팽팽하게 우세할 이제 것이다. 팽팽하게 예. 하면서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대구를 보고 사실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3번 내리치고 난 다음에 한 번 이겼을 때 뭐 눈시울을 울먹였다는 분도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감격스러웠다고 하는데 알파고가 그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게 만든 거는 어떤 방법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예, 제일 알파고에서 궁금한 이제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 방식인데요. 딥러닝. 예. 딥러닝은 그 앞에서 제가 인공지능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학습 능력, 기계학습이라는 그 방법의 한 그 갈래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은 기계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뭐 어떤 뭐 범주 A에 속하거나 범주 B에 속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얼굴이나 이런 걸 보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류하는 문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뭐 날씨 정보가 있으면 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날씨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분류를 해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이제 네. 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를 다 넣어줘서 컴퓨터가 이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분류 문제를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 지식을 또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그 인공지능 기술은 그런 분류하는 거를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그 분류하는 문제를 직접 생각을 하면서 그 분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겠다 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서 많이 했었는데, 초창기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90년대 들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그 분류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그런 이제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또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금 가장 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딥러닝인데, 그러한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딥러닝을 좀 더 들여다보면 네. 그거는 인간의 뇌에 그 신경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체계와 유사한 어떤 계산 모형을 이용해서 그 학습하는 건데, 인간의 뇌가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델링을 해서 신경망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공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경망에 이제 입력을 주고 또 출력을 내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분류 모델을 만드는데, 그런 방식이 그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컴퓨터가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고양이라고 한 마리의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라고 하고, 검은 고양이, 하얀 뭐 흰색 고양이, 또 뭐 호피 무늬의 뭐 고양이라든지 페르시안 고양이를 가져다 놔도 우리는 고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고양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이제 그게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걸 넣어줘서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거 역시 딥러닝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가 고양이 어떤 그 다른 고양이 이런 저런 고양이의 분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 기반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을 사용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도 조금 발전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은 인간처럼 문제를 실제로 규명을 하고 규정을 하고 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정말 그 학습 자체를 그렇게 좀 인간이 하는 그런 학습으로 우리가 한정하면은, 지금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기술은 그 정도까지 도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간이 다 문제를 다 규정해 놓고요. 데이터도 다 이렇게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문제만을 잘 풀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인간이 갖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학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면은 네. 아직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정해진 문제 있잖아요. 그 뭐 얼굴을 인식해서 또 페르시아, 아까 이제 고양이 문제, 분류 문제 네. 이런 문제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었어요. 그 특정한 문제도 그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잘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계학습 방법이 많이 발전되면서 그러한 정해진 문제가 있고, 거기 정해진 문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발전된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오락실 세대잖아요. 가서 이제 네. 게임도 하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조금의 그 기술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컴퓨터가 파이팅- 이제 같이 싸우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어떤 정해진 어떤 그 게임 환경에서
상대를 이제 뭐 어떻게 공격을 하면은 뭐 자기한테 대응을 유리하고,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략, 게임 인공지능이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임에서도 이미 예전에 조금씩 활용되고 있었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쪽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알파고와 같은 그 바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요. 네. 예전에는 사람이 이제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그 바둑 프로그램에 이걸 하나씩 넣어서 그래서 이수가 좋다를 갖다가 판단할 때 네.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그런 어떤 지식을 넣고 어떤 판단 기준을 이제 규명하고 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데이터로부터 그런 거를 전부 다 학습해냈다는 게 네. 이번에 그 알파고가 사실 가져온 타장이죠. 예, 그런 어떤 기학습 기술의 어떤 예. 발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제 저는 자꾸 쉽게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예.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 양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이 모아지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바둑도 수가 무궁무진하다고 하지만 예. 이세돌을 알파고가 꺾을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데이터가 이 인공지능에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수를 다 견뎌낸 거 아니겠어요. 네. 순간 많은 연산을 통해서. 네, 이번에 알파고를 학습하는데 사실 사용한 그런 그 바둑 기보수도 되게 많고 예.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정말 많을 때는 네. 이렇게 이제 인간과 대등하게 이렇게 또 그 이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번 대국에서 사실 확인했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살면서 인공지능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알파고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커피 주문을 받는 로봇, 인공지능 탑재되어 있는 로봇가 있고요. 또 네. 지금 뭐 광고도 나오고 있지만 구글에서 준비하는 그 자율주행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들이잖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어디 보면 저희 언론 관련돼서도 스포츠 기사도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쓰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이제 그 차량의 어떤 제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제 주행하면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행을 직접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주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를 이제 많이 쌓아놓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떤 자동차 움직임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기계한테 이렇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자율주행 그 자동차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가 완벽하게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부분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년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일상에 그 흔히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뭐 또 일상의 어떤 가정 로봇이라든가 뭐 일종 또 소셜 로봇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에서 좀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뭐 보여준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춘 형태도 물론 아직 뭐 초보적인 수준일 수 있지만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더 발전이 되면 그런 어떤 가정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일상생활에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응용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게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들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살면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 터미네이터 보셨죠? 거기 네. 보면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이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줘서 그게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통해서
이세돌 구단을 또 꺾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막강해졌는데 거기 나온 이제 스카이넷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족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뛰어넘잖아요. 네. 예, 터미네이터 보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또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아마 구글도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일종의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 그 대두하는 시대가 뭐 2000년대 사실 뭐 중반 2000년대 뭐 40년 50년대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 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약인공지능 형태의 그런 개발들 그런 어떤 응용들이 많아질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지능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게 발전될 수 있을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범용 인공지능의 문제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이제 인간의 그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뇌 프로세스나 지능의 어떤 신비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원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장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인공지능도 사실은 뭐 1950년대부터 연구가 돼서 예. 결국은 뭐 중단됐다 다시 하다 하면서 지금에 이제 서서히 또 부각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발전을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60년 이상의 세월이. 예.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려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가면서도 방직 공장에서 일자리 잃은 분들도 많고요, 예전에. 가까운 예로 뭐 고속도로 이제 하이패스만 나오면서도 일자리 잃은 분들 많잖아요. 예. 자율형 주행 자동차 또 성공하게 되면 택시 기사님도 당장 뭐 일자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그 기술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산업의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약하거나 발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직군들이 사실 이제 없어지고 대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지금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주목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대체하지 못할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상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인간은 어차피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를 이용해서 뭔가 더 나은 생산성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직종들도 또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직종 쪽으로 우리가 좀 대응책을 찾으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인류의 그 생산성 향상과 뭐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당장 이번 알파고 나오면서 강단에 서서 이제 얘기 화제 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습니까? 예, 일단은 학생들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관심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배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예전보다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알파고 전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그런 주제는 예전부터 사실 저희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조금씩 이런 어떤 그런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알파고 대국이 사실 이제 더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관심이 학생들한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회사인 구글이 제대로 쇼를 한번 보여준 거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 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데이터 양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 가야 할 길이 뭔가요? 우리 현 주소 지금 기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가 저희 쪽이 아무래도 선진국의 지금 현재 기술 수준보다는 이제 부족한 건 맞지만 네. 저희가 이제 또 그걸 또
뭐 아주 기술 적차가 아주 많다라고 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도 조금씩 연구를 해왔고 또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그 예전에 이제 IBM 왓슨이라는 그런 그 질의응답 시스템도 저희 이제 국가 연구 과제 프로젝트로 또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연구소나 이렇게 좀 학계 쪽이나 그리고 관련 기업계 쪽들은 이런 쪽의 인공지능 중요성을 이미 잘 파악을 하고 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선진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나 그런 형태와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죠. 그쪽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런 좀 가능성과 잠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 가치를 좀 주목하면서 저희가 좀 더 좀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뭐 지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알파고 대국이 좀 그런 우리 기술의 어떤 수준을 다시 좀 자성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자극제 역할이 됐네요. 그런 자극제 역할이 될 수 있으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인공지능 우리가 또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이 또 활발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